안녕하십니까. 토뉴브 토요뉴스 브리핑의 강성범입니다. 저희 토뉴브는 메타TV 뉴스가 기획한 경기도 유일의 시사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 저희 프로그램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런 말이 있듯이 밀물 같은 열화와 같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전국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 할 것 없이 저희가 최초로 특종 취재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무게감 때문이라도 저희 프로그램의 오리지널 멤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에이스 패널 두 분입니다. 패널 소개해 드리죠. 경기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박흥석 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흥석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환경국장 정책기획관 경제실장을 역임하신 박신환 실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우선 간단히 일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찰 칼끝 김용에서 정진상으로 가나. 엊그제였죠? 정진상 씨 자택과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바이오로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내용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비 이재명 수장 꿈꾸나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보도해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만원버스 국가가 손본다. 국토교통과 이 광역버스의 과밀화 문제를 정말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 미군기지 현재 상황. 이번 달에 이 8만여 명의 미군 또 군무원 가족들이 평택 캠프 한프리스로 오는데 과연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 봤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성감학원 피해 지원. 그런데 이런 제목인데요. 저희 7회 때 이 뉴스를 보도해드렸는데 연속 보도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최면을 구겼습니다. 주식회사 일산대교와의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민들 이 일산대교 이용할 때 계속 유료로 통행해야 됩니다. 이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오늘은 이렇게 6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검찰 칼끝 김용에서 정진상으로. 박흥석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진상 씨가 이제 그 자택, 사무실 압수수색 당했는데요. 김용 씨는 구속 기소 당했고요. 네. 정진상으로 검찰 칼끝이 옮겨가는 겁니까? 이미 이것은 수순이었다고 봐야죠. 제가 보기엔 거의 온 국민이 예상하고 있었던 수순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어제 그 국회까지 이제 국회에 있는 사무실까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대치와 논란과 격돌이 있었죠. 그래서 검찰은 아마 이재명 당대표의 복심으로 불리는 정진상 씨를 샅샅이 조사해서 네. 아마 최종 칼 것은 이재명 대표로 가지 않을까 이런 게 보편적인 예상이죠. 네. 이 정진상 씨는 말이에요. 어떤 분입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예전에 학생 때 선호맹에 가입했었고 시민단체에 있었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를 했었고 이분이 이렇게 무게감을 갖는 이유는 뭐죠? 정진상 이분이 이제 부산의 네. 경성대학교에 다닐 때 학생운동을 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NL파로 알려져 있고요. 아. 산업행 얘기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래요? 일부에서 괜히 제기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이분의 특징은 그동안 근무를 할 때 본 사람들의 얘기는 공통적으로 보면 네. 이 사람은 말 수가 없고 SNS 이런 것도 안 하고 말하자면 사람들도 잘 안 만나고 그 다음에 밥도 가능하면 사무실에서 시켜 먹고 이런 스타일이고
그 쓸데없는 말을 뭐 안 하는 뭐 이런 스타일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분과 관련된 얘기들은 상당히 그 노출되는 부분이 적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좀 그런 사람이고 이분이 학생운동을 할 때 이 가명을 체라고 썼다고 그래요. 체. 체. 아, 무슨 뜻이냐면 네. 그 쿠바의 체게바라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이분이 이제 뭐 아르헨티나 의사 출신인데 그 어떤 중남미 사람들의 어려움을 네. 이제 보면서 이것을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게릴라 활동도 하고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쿠바의 재무장관까지 지내고 사령관도 지내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볼리비아 사태 때 게릴라전에서 전사를 했는데 말하자면 자신의 이상을 위해서 이상주의 사회를 위해서 열정을 바치는 이런 인물로 젊은이들 사이에 상당히 예. 그 회자가 되고 이랬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 정진상 씨도 이상 사회를 꿈꿨던 이런 학생운동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 실장님은 연구 많이 하셨는데 박 실장님 도에서 같이 근무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재명 지사가 네. 이제 경기도에 들어오시고 예. 정진상 실장이 이제 정책실장을 맡았을 때 네. 제가 이제 경제실장으로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 비서실에서 근무를 네. 했고 그 별도의 그 방이 있었죠 비서실에. 네. 정진상 실장이 쓰는. 근데 저도 그 비서실에 갈 때마다 좀 이렇게 예. 좀 보려고 했었으나 뭐 자리도 자주 비우더라고요. 어디 갔는지 가셨는지. 그래서 1년 같이 근무하면서 얼굴을 한 두어 번 뵀나. 네. 그래요? 예, 그랬었던 기억이 있네요. 친해지는 않으셨나요? 뭐 두 번, 저 아까 박 국장님 말씀대로 식사도 거의 뭐 혼자 하고 뭐 네. 말수도 적고 네.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뭐 밥은 둘째 치고 뭐 1년 있으면서 두 번 정도 봤으니까요. 예. 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작년에 네. 부친상을 다녔거든요. 그래요? 근데 거기에 국회의원들이 조화를 대고 보냈습니다. 뭐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예. 다 보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진보 세력 중에서는 상당히 숨은 실력자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이재명 그 당대표하고는 90년대부터 이분이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하면서 이제 인연을 맺었죠. 그리고 변호사 할 때 변호사무장을 하고 네. 그다음에 성남시청 들어갔을 때 같이 쭉 정책비서관 하면서 하고 경기도에 왔을 때 정책실장하고 그래서 이 한간에서는 이분이 이재명 당대표의 관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관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원톱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검찰은 이분의 그 행적과 이분의 그 여러 가지 행태들을 갖다가 조사를 해서 이재명 당대표하고 연결시키려는 게 지금의 그 검찰이 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네. 오늘 그 신문 타이틀을 보니까 정진상 씨가 대장동 수익을 저수지에 담갔다가 이재명 선거 때 쓰자 이런 진술을 했다고 적시하고 있어요. 박 실장님 이게 한번 짚어보죠. 유동규, 김용, 정진상, 남욱 이 관계 한번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남욱 씨가 이제 예. 그 대장동 사업을 이제 추진한 측에 네. 있었고 유동규는 성남시 도시공사의 기획본부장, 그죠? 그리고 김용은 당시에 성남시 의회의 의원, 그리고 집행부에는 이제 이재명 지사와 정진상 실장 이렇게 있었죠. 네.
그리고 남욱과 이제 유동규가 이제 주로 이제 만나서 사업을 진행하고 유동규가 아마도 사업을 이제 대장동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성남시청과 성남시 의회를 다니는 뭐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알려진 바로는 그 유동규 그다음에 정진상, 김용희 뭐 형제의 보원결의 뭐 하여튼 뭐 형제처럼 지내자 이렇게 의형제라고 그러죠. 의형제. 그런 거를 뭐 맺었다. 맺었다 그러는데 뭐 그거는 사실은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술자리를 하게 되면 친한 사람들끼리 그렇죠. 그런 얘기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얘기죠. 네. 근데 뭐 문서로 된 건 아니니까. 네. 네. 그 형제 문서로 좀 맺어야지 분명히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박 부사님 이거 어떻습니까? 모신분이 아주 재밌는 분석을 했어요. 유동규 씨가 이제 부쩍 진술을 지금 많이 하는 게 네. 유동규 씨는 정치자금법을 해가지고 당사자가 아니면 대개 3년에서 5년 정도를 때리기 때문에 잘하면 그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이런 당근을 주고 계속 진술을 유도한 다음에 김용 씨는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정진상 씨는 뇌물로 걸어가지고 형을 높이하고자 하는 이런 시도다. 어떻게 보죠? 저는 뭐 그 말에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은 네.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죠. 검찰이 손을 대고 있는 이유는 이분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뭐 이 성남에 있었던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이었을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성남과 관련된 수많은 지금 종류의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는 그 경기도에서 이 아태 그 평화 네네네. 이 북한과 그걸 했던 그 안보수라는 이분이 이제 긴급 체포가 됐죠. 그래서 이런 전방위적인 사건은 사실은 뭐 겨냥하고 있는 사람이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법리 공방에서 어떻게 될지는 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거고 뚜렷한 증거까지 검찰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덜 받고 덜 받고 더 받고 뭐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엔 큰 문제는 아닌데 일단은 약간의 개연성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유동규가 왜 갑자기 저렇게 진술을 바꾸고 또 이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거냐 이런 거 관련돼서는 뭐 그런 얘기들은 추측성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궁극적인 목적에 이게 판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정진상 씨는 2차례에 걸쳐서 9천만 원의 거품을 수수했다. 이게 혐의예요. 그리고 당시에 경기도에 정무조정실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죄목이 있다. 검찰의 주장은 이건데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민주당 쪽에서는 증언 그 유동규의 진술만 있지 증거가 있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 전방위적으로 이 정치 탄압을 하고 있느냐 더더군다나 뭐 예를 들면 어제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할 때도 걔네들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거지 않습니까? 나온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여기 이거 정치 쇼하려고 여기 일부러 수사관들 보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발하는 것이죠. 근데 박 실장님 어떻습니까? 저 직접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또 정황 증거가 탁탁 들어맞는다. 이러면 기소가 되나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제 그 기소되면서도 이제 점점 이제 약간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죠. 사실 진술 외에도 뭐 전달된 돈이 전달된 뭐 가방, 그렇죠? 그리고 돈이 전달된 장소 특정돼서 무슨 뭐 경기도 인근, 그다음에 무슨 뭐 광교역에 무슨 뭐 유원 홀딩스인가 뭐 거기 사무실 뭐 이렇게 특정이 점점 되고 있고 또 남욱 변호사가 그 했다는 그 메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했다는 이제 메모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뭐 검찰이 결국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 유죄를
검증을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이제 지켜보는 게 이제 입증하는 건데 이제 한간에서는 검찰이 네. 미리 그 이 증거물들을 다 오픈하지는 않는다. 어.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대응할 수도 있고 대응 논리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법정에서 네. 하나씩 증거물을 제시하겠다. 뭐 이런 그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과연 이 법정에 신뢰를 줄 만한 증거물들을 얼마나 확실하게 압수하냐. 지금 이 과정에 있고 이 싸움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보면 네. 정진상 씨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공소장이 지금 확실하게 이 오픈이 안 돼서 네. 사람들마다 또 언론사들마다 얘기가 다른데 보통 뭐 9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 정도의 네. 뇌물을 받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공소장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뇌물을 받으려면 괜히 뇌물을 받나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이런저런 개발 정보, 예를 들면 미래 신도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보를 제공하고 뒷돈을 받은 것이라고 하면 이게 네. 부패방지법과 뇌물죄 혐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유동규 이 기획본부장이 얘기했듯이 뭐 휴대전화 그러니까 유동규 그분이 압수수색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통화한 사람이 아마 정진상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휴대전화 증거인멸을 교사한 게 아니냐. 그 다음에 뭐 이제 어제부터 새로 터져 나오고 있는 428억, 김영, 네. 뭐 유동규, 정진상 이 세 분이 뭐 김만배 씨 몫에서 일부분 그래서 그게 한 428억 정도 되는데 3분의 1씩 나눠갔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맨 처음에는 이게 유동규 거라고 봤다가 지금은 이제 그게 이 세 분의 몫이다 이런 정황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검찰은 보고 있는 거고 이거 외에도 유동규 이분이 정진상한테 부탁해서 비료 사업을 벌이려고 해서 청탁한 거도 있다든지 그 다음에 성남 FC 후원금과 관련해서도 뭐 공모한 혐의 뭐 이런 등등해서 전방위적으로 이 정진상 이분과 관련된 이 수사 방향도 지금 아주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 중에서 이 중에서 몇 개, 아니면 전체, 아니면 하나도 아닐 수도 있고요. 얼마나 똑 떨어지는 증거물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내고 법원에 제시하느냐. 이게 검찰이 넘겨진 숙제죠. 네. 네. 처음에는 이 대장동 관련해서 이제 유동규가 핵심 인물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김용으로 갔다가, 이번에 이제 정진상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이번에 떠오르는 그 워딩이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는 누구냐? 천화동인 실소유주 1호는 누구냐? 박 실장님 누굽니까? 지금 천화동인 1호부터 3호까지는 이제 김만배 씨와 뭐 누나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총 49% 전체 지분의 49%를 1, 2, 3호를 이제 김만배 씨가 갖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죠. 그게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1,400억 정도 되는 거고. 네. 아까 얘기한 이제 428억 김용, 유동규, 정진상 그분 거다. 김만배 씨가 얘기했다는 또 누구야 정영학 녹취록에서 작년 10월에 천화동인 일원의 절반은 그분 거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 세 분이 아니냐라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천화동인 1, 2, 3호는 그렇고 4호는 이제 남욱 변호사 거로 좀 알려져 있죠. 그리고 5호가 이제 정영학 회계사, 6, 7호가 이제 약 10% 정도 되는데 그건 이제 어떤 변호사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2, 3호는 김만배 씨와 김만배 씨 부인과 누나. 그 중에 이제 한 12.5%가 그분 거. 시대라고 합니다. 1호의 실소유주. 혹시 차명으로 조심스럽지만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이 있어요? 박 부장님. 그것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 뭔가 이게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논의하는 것은 뭐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검찰 출입 정진상 김영식 구속 수감 될 것 같습니까? 김용 씨는 구속됐죠. 네. 김영식 기소됐고. 네. 네. 김용 정진상. 그 구속 기소되자마자 이제 정진상으로 네. 갈 것이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 김영식도 마찬가지죠. 김영과 관련된 것도 이제 그런 유동규의 증언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대장동 네. 사람들의 증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그게 된 거지 않습니까? 구속 기소가. 그리고 법원이 이제 구속영장을 승인할 건지 아닐 건지는 뭐 모르겠지만 저는 구속 기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네. 단지 지금 정진상 씨에게 이거지 않습니까? 검찰한테 청작 소설 쓰지 말라. 검찰을 아주 절필시키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 싸움은 뭐 구속 기소가 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가 될지 기소가 되는 것만은 뭐 틀림없지 않습니까? 네. 그 칼자루를 이제 쥐고 있는 네. 이 판단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법원인데 법원은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지 그냥 무슨 뭐 그러고 지금 이제 그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서 이 어떤 진술 이런 것만 갖고 어떤 법원의 그 판결을 기대하기는 사실 그 쉬운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어떤 뭐 차량 일지라든지 예를 들면 뭐 CCTV라든지 메모라든지 뭐 지금 전방위적으로 네. 뭐 증언 외에 자금 흥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추적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한두 건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정신이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예를 들면 위례신도시도 이제 손을 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새로운 증언들이 계속 나올 텐데 새로운 증거물을 얼마나 갖고 왔느냐 네. 이게 이제 네. 이번 흐름의 네.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박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법인카드 9년치 출입 기록 또 부부 계좌 추적까지 했어요. 구속 기소 될 것 같습니까, 정진상 씨? 아니 그거는 뭐 여기서 예측한다는 것은 네. 뭐 의미가 별로 없고 일단 어제 네. 그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이제 압수물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네. 하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사용했던 법인카드 네. 그 사용 내역도 이제 꼼꼼히 또 이제 대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을 찾는 이제 과정이니까 그런 이제 압수물 뭐 그런 또 자료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소환 더 하고 진술을 확보해야 되니까 네. 이제 뭐 구속하고 나서 이제 일단 소환해서 이제 좀 이제 진술을 듣는 절차부터 이제 하면서 구속 또는 기소 이런 절차로 네. 진행이 되지 않을까 기소는 뭐 거의 틀림없을 거고요. 뭐 검찰이 기소 안 할 거면 저렇게까지 네. 국회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판에 기소를 안 하면 검찰이 뭡니까? 네. 기소는 하는 거 틀림없고요. 구속해서 기소하느냐, 불구속해서 기소하느냐 이것은 결과적으로 네. 그 문제도 법원이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정진상 씨 문제 검찰 갈 것 김영에서 정진상으로 가나 첫 번째 주제 함께했습니다.